안녕하세요. 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성공하는 사주를 한눈에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주의 육신의 생화극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육신은 재화를 받아야 되고 어떤 육신은 생을 받아야 하는데, 생을 받아야 하는 육신이 극을 받고 있고 재화를 받아야 하는 육신이 생을 받는다면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육신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주 한눈에 알아보는 법입니다. 우선 사주 만세력을 열면 이렇게 생겼죠. 사주 만세력은 여러분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을 떼어내면 이렇게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개의 기둥, 연, 월, 일, 시로 되어 있어요. 자, 사주에서는 월지라고 하는 환경과 일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월지는 일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고요. 일간은 이 사주가 대표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사주 앱을 다운받으면 만세력에서 육신이 표기가 됩니다. 윗부분은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이고요. 자, 아랫부분은 운에 대한 겁니다. 각자가 다르게 갖고 태어나는 대운과 그리고 모두에게 같이 작용이 되지만 육신에 따라서 다른 각자에게 다르게 오는 형태가 되죠. 그러한 세운, 매년 다르게 오는 세운과 그리고 월운, 일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난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 육신이 있죠. 그 육신의 생화극제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생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화는요, 이렇게 다음 오행 육신을 도와주는 것을 생화, 이전 육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육신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로 생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식신의 생화를 받으면 바로 편제의 활동에 잘 준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설화가 있어요. 음양이 서로 다른 육신의 생화를 바로 설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육신이 서로 다른 음양으로 되어서 생활을 한다면 준비가 굉장히 미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견이 편제를 생해야 되는데, 식신이 편제를 생해야 하는데 식신이 정제를 생하는 경우죠. 자,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데 편제가 정관을 생하게 됩니다. 정관이 정인을 생해야 하는데 정관이 편인을 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설화라고 합니다. 다음 합화라는 게 있어요. 설화를 받은 육신은요, 재화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합화해야 합니다. 합화해야 한다. 설화받은 육신은 이렇게 설화를 받은 편인이라고 하는 육신은요, 이 편인이 식신으로 재화해서 경쟁할 수 없고요. 이렇게 편인이 상관을 만나서 합화해야만 육신의 생화극제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편인이 정관의 생을 받았다면 이 편인은 식신을 제화하지 않고 상관과 합을 해야 가장 적합한 육신의 생화극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합화하지 못한 설화를 바로 설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화와 설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화가 합화가 되어야지 좋고, 또 합화가 전혀 되지 않으면 자체로서 설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정관이 편인만 만나서 있으면, 정관이 편인을 생화하고 있으면 편인이 정관을 설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식신을 정제가 설기했다라고 합니다. 합화하지 못하면, 정제가 편인과 합화하지 못한다면 바로 설기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신을 상극하는 것을 재화라고 합니다. 흉신은요, 평관, 그리고 상관, 그리고 편인을 우리는 흉신이라고 해요. 때로는 과거에는 편제도 흉신으로 보았는데요. 편제가 너무 쾌락을 즐기고 이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만, 편제 자체가 워낙 유흥과 쾌락으로 이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서 또 이 편제는 흉신으로 보았어요. 지금은 흉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편관과 편인과 상관은요, 흉신으로 보아서 먼저 상극을 받아야 합니다. 흉신을 상극하는 것. 자,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편인은 편제가 이렇게 극을 해야 하고요. 편관은 식신이 극을 해야 하고, 식신이 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은 정인이 이렇게 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흉신을 극하는 것을 재화라고 합니다. 흉신은요, 일단 사주에서 나에게 이롭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극을 먼저 받는 것을 우선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이 흉신이 되는, 우리 육신이 내 사주에 있으면서 그 사주가 그 흉신이 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그리고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재극이 있어요.
길신을 상극하는 것을 제극이라고 합니다. 극을 해서 아주 없애버린다라는 것인데요. 길신을 상극해서는 안 되죠. 길신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사주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길신인데 길신을 상극하는 것입니다. 자, 정관을 상극하는 이 상관, 이럴 때 우리는 제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을 하는데 제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정인을 정제가 제극을 합니다. 겁제가 정제를 제극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재화나 이런 제극은요, 꼭 생화를 받아야 하고 생화를 받은 육신이 가서 재화를 해야지만 바로 이기는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생화받지 못한 육신이 재화를 하게 되면 모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재화하려면 정관의 생을 받아야 하고요. 상관은 먼저 정인에게 이렇게 재화를 받아야 하지만 사주 내에 정관이 없으면요, 정인이 상관을 극할 때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관운이 꼭 와줘야 되겠죠. 이러한 생화극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가 없는 재화와 제극은요, 모두 손실을 초래하고 또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이러한 재화와 제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화를 받지 않는 육신이 재화와 제극을 하고 있다라면 아주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긴 어렵겠죠. 다음 충거가 있습니다. 충거는요, 무용한 육신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필요 없는 육신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육신을 충을 해서, 그러니까 극을 해서 천간에서 혹은 지지에서 충해서 제거하는 건데, 식신이 편관을 만약에 편관이 불필요한데 그러한 유용한 육신을 제거하는, 운에서 와서 제거해주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을 충거라고 하고요. 또 합거는요, 유용한 육신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육신을 취하도록 또 해주는 것을 바로 합을 통해서 유용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합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화극제가 있다는 것, 그냥 생만 하고 그냥 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은 인간의 준비, 육신 활동의 준비이고 또 극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러 나가는 것인데, 과연 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 길신은 생을 받아야 되고 흉신은 우선적으로 재화를 받아야 하는데, 재화를 받는 데에 있어서도 재화를 하는 그 흉신을 상극하는 육신은 바로 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모두 나에게 쓸모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육신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주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법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것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